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지원부의 박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저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소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개론을 배우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개요,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 조사에 대한 내용, 네 번째는 공동훈련 선정과 그리고 훈련 실시에 대한 부분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또 새로운 부분들을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도 또한 어떤 문제점에서부터 발생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산업화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해를 거듭하면서 훈련에 대한 부분도 공급자 중심의 훈련, 그리고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취업률이나 또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을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인력 양성의 플랫폼을 구축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급자 중심의, 그러니까 산업계가 배제된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으로 고용과의 연계가 미흡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그리고 교육 훈련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도 또 새로운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죠. 결국 시간과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낮은 교육 훈련 참여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인력 양성 플랫폼을 구축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기업과 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청년 취업자들, 그리고 중장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럼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를 하고 고용률을 제고를 하고자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 그러면은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현행과 그리고 앞으로 지향점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게 되면, 첫째, 가장 다른 부분이 수요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 수요조사가 현행의 행정기관 또는 훈련기관이 공급자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역 단위 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훈련, 훈련계획에 대한 수립 부분도 수요자와 즉 산업계를 중심으로 훈련계획이 수립이 되고, 훈련 수준이라고 하게 됐었을 때는 그동안엔 저숙련에 대한 중심으로 훈련이 됐다 그러면은 다른 방향이라 그러면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게 되겠고요. 사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단위 종합적인 훈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혁신이 이루어져야겠고, 훈련 과정에 대한 개발도 그에 맞춰서 기업 맞춤형, 요즘은 맞춤형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 맞춤형의 훈련이 또 대두가 되겠고요. 훈련의 방식이라고 했었을 때는 교실 기반의 어떤 집체성을 모여서 하는 훈련이 주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현장 훈련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의 상황을 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또 비대면 훈련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었을 때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으로 양적으로 양적 관리 중심으로 그 성과 관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질적 관리.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입을 했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훨씬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질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어떤 기구인지 보겠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지역 노동관서와 그리고 자치단체, 사업주단체, 여러 그 사업주의 협단체와 그리고 노동단체가 협력하여서 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gional Skills Council이라고 해서 RSC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위 이제 설치 현황을 한번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앞단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3년도에는 14개의 인자위들이 설치가 됐었죠. 이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역형으로 지역 베이스로 지역 인자위가 광역시나 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초창기 13년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이제 산업단지형도 원래 같은 유형 안에 들어 있었지만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는 이렇게 지역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기가 좋을 듯해서 지역마다 이제 인자위가 설립되다 보니 산업단지 유형보다는 지역으로 지역 베이스로 인자위가 만들어지는 게 훨씬 그 유형으로 많이 근접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3년도에까지 해서 이제 14개의 인자위가 설치가 됐었고요. 14년도에는 이제 울산과 제주가 그 이어서 인자위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20년도에는 17번째로 세종 인자위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설치 현황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전국의 17개 인자위와 그리고 이 인자위를 운영을 하는 설치기관들이 상공회의소도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운영을 하는 출연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경총도 있습니다. 지역에 경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17개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쭉 봤더니 경자로 시작을 하는 지역은 경총에서 사무국을 설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 경북, 경남은 공교롭게도 어떻게 다 동일하게 경총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역의 상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최근에 충남, 강원도와 충남은 도에서 운영을 하는 출연기관에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할 또 지역 고용 관서는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있고요. 각 또 지역마다는 지청도 지금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할 지자체는 아시다시피 광역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인자위가 어떻게 설치가 되고 시작이 됐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디테일하게 어떤 구성과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지 역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자위에는 크게 3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가장 주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최상위 기구로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는 지역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 쉽게 얘기하면은 사무국을 설치하는 그 경총이라든가 또는 대한상의의 대표자분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자치단체로는 이제 공동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보통은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경제부지사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는 도지사님이 하고 계시죠. 자, 아래표에 보시면은 지역 인자에 참여하는 유형 기관들이 있는데요. 저희 한번 집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노동계가 보니까 참여 기관 수가 32개 기관이 참여해서 약 7.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업이 17개, 그리고 사업주 단체, 협단체가 16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부 지자체가 88개, 그리고 대학 및 기타 등 해서 전체 411개, 그러니까 17개 인자위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기관들의 수는 총 41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회입니다. 앞단에서 본위원회는 지역인자위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좀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자위에 상정되는 그런 안건들을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는 그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임면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구성원으로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그리고 공단의 지부지사, 그리고 선임위원, 그리고 산업별 협의체 등 협회 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지역마다 다 구성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이제 고용부나 그리고 자치단체 그리고 공단, 선임위원은 거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 실무협의회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위원들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참여 주체와 구성원은 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3번째는 분과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지역 인자이가 지역 내 특성을 반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분과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열심히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역할들은 그 지역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들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역에 대한 구성의 예시를 좀 보면은요. 광역도에 해당이 되는 좀 넓은 지역의 광역도는 지역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어떤 산업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그 내부적으로는 지역별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인자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 같은 경우는요. 북서부, 북동부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가 지역별로 지역형으로 좀 더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지역 산업고용 네트워크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또 특화 산업을 위주로도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시로는 전북 인자이 같은 경우는요. 산업별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 또는 농생명, 그리고 농식품 산업, 그다음 미래 탄소 산업, 정보통신, ICT 이런 산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춰서 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양성협의체입니다. 인력양성협의체는 지역에서 그 인력 양성을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기관들과 함께 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훈련센터라든가 또는 민간훈련기관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등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의 인력과 훈련 수급에 대한 현황 등을 또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의체별로 저희가 한번 집계를 내봤는데요. 본위원회는 지금 현재 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자이가 운영이 되면서 19년도에는 80번 회의를 개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회는 연간 최소 4번 분기별로는 운영이 되도록 돼 있다 보니 저는 수치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실무협의회라든가 분과위원회, 인력양성협의체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본위원회보다는 좀 더 실무적인 움직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지금 19년도에는 122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199, 그리고 인력양성협의체가 지금 89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무국 구성과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제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를 좀 보좌를 하는 협의체들이 분과위원회 그리고 실무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인자위의 사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 사무국이 있죠. 그래서 그 사무국에서는 이제 사무국 내에는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양성팀, 지역혁신 프로젝트팀, 그리고 일학습 병행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일학습 병행팀이 일부 설치가 안 된 인자이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무국은 이 3개 또는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부서별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력양성팀은 사무국의 주무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총괄을 하고요. 가장 핵심 사업인 인력과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분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인자의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또 공동훈련센터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혁신 프로젝트 팀에서는 지역 내 고용과 경제, 여건 분석을 하고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프로젝트 성과 관리라든가 총괄 조정, 그리고 지역의 혁신 분야는 어떤 것인지 선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지자체와 같이 기획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학습 병행팀인데요. 일학습 병행팀은 주로 그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적합한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와 관계돼서 그 일학습 병행제가 또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역 인자의 사무국에 대한 인력 현황입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20년 9월 기준으로 취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팀의 82명, 그리고 프로젝트 67명, 의학병행팀은 다소 인자위마다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직원 수는 좀 작습니다. 30명 이렇게 해서 지역 인자위 17개 사무국의 총 인원은 179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한 지역에서의 거버넌스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 그 지역 산업을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훈련 정책과 사업의 효율화를 만들어내는 지역 인력 양성 거버넌스의 기능이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의 제1항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지역 내 인력 양성 연계 평가,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사업에 관련된 재원을 배분하거나 또는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나 또는 연구 등, 그리고 우리 사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홍보 방안 등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거버넌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인력 및 교육 훈련에 대한 수요 조사, 그리고 지역의 교육에 대한 훈련 기관들에 대한 과정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황 조사를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력 양성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위는 주어진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인력 양성 기본 계획을 제출을 한다고 했지만 이걸 기반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적절성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어떻게 재원을 배분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의견도 관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문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역 인자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세 번째 챕터로 지역에 대한 인력과 훈련 수급 조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기 수요 조사 부분입니다. 정기 수요 조사는 1년에 매년 1회씩 각 지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훈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공동훈련센터를 공모해서 그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기 수요조사에 대한 그 대상은 지역 소재에 있는 사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체 규모는 보통 저희가 10인 이상의 대상으로 그 기업 베이스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만은 직무 분야에 따라서는 좀 더 소규모인 사업체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또 조사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조사 방법은 저희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또 전문 리서치 회사를 저희가 공모 선정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연 1회 대규모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 1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꽤 연도가 많이 누적이 됐죠. 자, 이제 조사업체 이제 한번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16년도부터서 자료가 나와 있네요. 16년도, 19년도까지. 자, 그래서 아까 그 인자위 지원센터의 역할 중에서는 인자위가 수급조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아까 앞단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 표본수라든가 이 표본수를 가공을 하는 역할들이 전부 인자위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년도에 표본수가 약 44,000개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수였고요. 조사 사업체 수로는 거기에서 약 19,000개 정도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조사를 해오다가 이제 19년도에 보니까는 표본수는 약 22,000개 정도였는데요. 조사 사업체 수는 그보다 좀 많은, 그러니까 결측되는 자료라든가 또는 기업들이 도산해서 표본에서 빠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더 다른 자료를 좀 근거로 해서 조사가 또 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22,400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었다는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정기 수요 조사의 일정이네요. 일정이 아까는 이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2월부터 지역 인자위는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3월에는 조사를 대행을 할 업체도 선정을 하고 결국 4월에서 7월까지는 쭉 수요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공급 데이터를 받게 되고 그 공급 데이터를 같이 조사를 수요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공급 데이터를 믹싱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많고 적은지를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그러한 걸로 최종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인력양성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조사 표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에서 300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는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는 조금씩 상황에 따라 산업이라든가 아까 그 기업의 규모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인 미만도 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모집단을 이제 17개 지역별로 배분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표본 설계도 층화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 인자위에 이렇게 모집단과 추출된 표본을 제공을 하고요. 해당 지역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훈련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 수요 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역 인자위별 조사 대상을 또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빠진 업체들이 없는지 추가 업종에 대한 선정을 또 좀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역 인자위가 운영을 하고 있는 협의체인 실무협의회나 또는 산업별 분과위원회 등을 활용을 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할 업종 등을 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최종 조사 사업체에 대한 이제 리스트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체 조사 리스트가 만들어되면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조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력과 훈련 조사를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훈련 공급 조사인데요. 이 훈련 공급 조사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가장 크게는 HRD넷에 대한 DB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거기 이제 서브적으로 교육통계 DB라든가 또는 인자위가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자체 조사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연간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력들을 좀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훈련 공급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이후에 훈련 분야별 적정한 훈련 인원들을 산출해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기 수요조사가 수요조사하고 그리고 공급 데이터 넣어서 분석을 한 이후에 최종적인 결과물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역 인자위에서 그 인력 수급의 분석을 통해서 과잉 공급되는 또는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추출해 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출해 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인자위에서는 그 지역에 어떤 방향의 훈련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또 좀 설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력 단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의견도 제시하고, 그리고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센터들, 지역의 공동훈련센터나 민간 교육훈련 기관들의 그 참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공급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훈련기관들, 교육훈련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스스로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 수요조사 분석 보고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산맛에서는 차년도 훈련계획 수립에 공동훈련센터에 제공을 해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그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실업자 과정 또는 사업주 위탁 훈련에 대해서 통합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실업자 훈련과 사업주 위탁 훈련이 진행이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 공급에 대한 규모를 인자위에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인자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수급조사 분석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지역에 어떤 훈련들이 더 필요로 한지에 대한 의견을 또 제시를 하는 그런 걸로도 좀 수요조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양성협의체에 대해서는 공공훈련기관이든 또는 민간훈련기관이든 대학과
특성고등학교가 전부 다 모여서 그 지역에서 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들을 논의한다라고 했었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민간 훈련기관에서는 모두가 공급을 하는 훈련들을 다시 재공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훈련기관이 앞으로 어떤 훈련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막연할 때 우리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한지를 또 민간 훈련기관에게도 좀 제공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산업 맞춤형 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우리는 일명 혁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업에 지역 설정에 맞도록 일자리 사업을 또 발굴하는 것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과 또 특성고등학교의 그 교과과정 개편, 대학에서 다음에 학과 개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참고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우수기업들을 산업단지에 유치를 하고자 했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약기업을 또 이렇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의 자료로, 기본 자료로도 우리 수요조사 분석 보고서는 활용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수요조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연구 용역이라든가 연구 과제에도 지금 기초 자료로도 지금 현재 제공이 되는 인자에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정기 수요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기 수요조사는 대규모로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의 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수시 수요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기 수요조사에 다 담을 수 없었던 어떤 지역의 특화라든가 전략산업 또는 올해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됐거나 산업이 변화가 됐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 수요조사들이 연도 중에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라든가 목적, 방법 등을 유연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인 설문지로도 조사가 되겠지만 또 아주 간단하게는 산업별로 FGI를 통해서도 수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시 수요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이 되겠죠. 그리고 참여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까 정기에서도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던 그런 기관들 그리고 산업계를 다 포함을 시켜서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요. FGI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고 그리고 조사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시에 얼마든지 연중에 상시적으로 수시 수요조사는 이루어지고요. 또한 수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 훈련도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연도별로 수시 수요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또 과정이 몇 개 정도가 운영이 됐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서 19년도까지 수시 수요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늘기도 하고 좀 줄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66건이었으면은 19년도에 140건이고요. 과정 개발 건수는 수시 수요조사의 건수는 뭐 줄었지만 거기에서 개발되는 과정들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 수요조사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앞에서도 제가 수시 훈련 과정으로 개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그 분야들을 저희가 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해서 훈련 과정으로, 수시 훈련 과정으로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자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인자이가 하는 인력양성팀이 하는 가장 큰 핵심인 인력과 훈련에 대한 수급조사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훈련센터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훈련을 실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면 선정부터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인자위에서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그 공동훈련센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의 그 인력과 수급조사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 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공동훈련센터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인자위에서 1차적으로 지역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유형을 보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 뭐 4년제, 2년제 다 마찬가지고요.
폴리티켓대학, 그리고 대한상인력개발원, 그리고 민간훈련센터들도 지금 저희 지산만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심사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인력공단의 본부에서 2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2차 심사를 할 때는 공동훈련센터의 그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반영을 시킨 각 지역 인자이별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최종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인프라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훈련센터 이제 선정을 한번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요. 69개, 현재 69개의 공동훈련센터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4년부터 20년까지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14년부터서는 상승 곡선이었죠. 14년부터 17년까지는 공동훈련센터가 72개로 굉장히 양쪽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8년부터서는 20년까지 해서 이제 조금씩 한 2개 정도씩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까지는 저희 지산만 훈련 사업 자체가 양적 확대를 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 물론 훈련 기관 수도 많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훈련비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좀 한 600억을 좀 이상 집행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사업에 대한 내실화, 효율화를 거치다 보니 훈련센터들도 좀 다소 축소가 되고 훈련 예산도 좀 많이 축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리 지산만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폴리텍, 그리고 인력개발원, 대학과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폴리텍이 25개 기관이 있고요. 인력개발원은 6개, 그리고 대학과 기타가 38개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자, 공동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 지산맛에서만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협약기업의 그 훈련 수요 니즈를 반영을 해서 공동훈련을 시킨다 해서 공동훈련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사업별로는 지산맛에서도 공동훈련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컨소시엄에서도 공동훈련센터, 일학습 병행에서도 공동훈련센터. 그래서 같이 공동훈련을 하고 있는 센터들의 이름은 이렇게 사업명 뒤에 공동훈련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 수요와 공급 조사를 토대로 지역 인자이가 공동훈련센터를 선정을 해서 정기 수요 조사에 의한 정기 훈련과 그리고 연도 중에 수시 수요 조사에 기반한 수시 훈련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훈련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가 공급하는 훈련의 유형들은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채용 예정자를 선정을 해서 양성 훈련도 하는 2가지 형태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산만 훈련에 대한 실시 현황입니다. 17년도부터서 19년도까지 채용 예정자의 과정수와 훈련 인원, 그리고 향상 훈련에 대한 과정수와 훈련 인원, 그리고 이제 전체 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17년도부터서 19년도까지 과정수와 훈련 인원들이 지금 17년도가 굉장히 훈련 인원도 많지만 점점 18, 19 그리고 올해 심사가 끝난 20년도의 훈련의 숫자는 약 그 19년도보다 약간 좀 다소 작은 수치로 그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용 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맞추게 되면은 이제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채용 예정자 훈련 후에 협약기업에 직접 매칭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또 채용도 유도를 하고 이제 고용센터와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 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지역별로 공동훈련센터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공동훈련센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훈련센터는 지역 전체 69개 공동훈련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역 인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도 좀 시켜드렸고요. 인력 양성에 대한 그 수급 조사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걸 활용을 하는 인자이가 가장 잘 하고 있는 지역 산업 맞춤형 훈련, 공동훈련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